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1일 시간대별 예약 인원입니다. 대충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1월 3일, 1월 24일 두 번 한라산 탐방을 예약했으나 기상 악화로 무산되고 2월 11일 다시 예약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한라산 기상 상태를 확인했고 당일 눈 예보는 있었으나 출입 통제는 없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눈 예보가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한라산은 구간별로 최종 통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준비물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정상에서 햇볕 날 때 필요한 선글라스 못 썼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주먹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숭늉을 넣은 보험통 요긴했습니다. 생수 2병 모자랐습니다. 비상식량 1개만 먹었습니다. 헤드랜턴 아주 유용했습니다. 삼각대 못 썼습니다. 바람 때문에. 목도리 겸 땀 닦을 수건 유용했습니다. 이 털모자도 못 썼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장갑도 유용했습니다. 지팡이 한 손은 촬영하기 때문에 지팡이는 1개만 가져갔습니다. 아이젠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핫팩 못 썼습니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천혜향 1개 이거 요긴했습니다. 가방은 필수입니다. 겨울 한라산 등산 준비 완료했습니다. 새벽 4시에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성판악으로 가려고 카카오 택시 호출했습니다. 현재 시각 4시 10분입니다. 성판악이요? 성판악! 예. 일 봤다고? 아니에요. 지금 줄 엄청 섰을 거예요. 아니야. 기사분 아저씨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외로 한라산 출입시간이 6시에서 5시로 1시간 당겨진 걸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살짝 당황했으나 여권 사진을 찍어 놓은 것으로 대체 가능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아들과 왔을 때는 예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직원은 진달래밭 휴게소에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어제인 설날에도 10시에 출입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매점이 없고 생수 자판기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등산을 하는 단체 학생들에 대한 안내문인데 이것을 한라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2024년 2월 11일 구정설 바로 다음날 성판악 출입문을 1번으로 통과했습니다. 성판악 근무자에게 영상 한 컷을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새벽 5시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젠도 착용하고 있는데 자, 출발! 화이팅! 눈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시각인 오전 5시에는 눈이 오지 않았지만 7시부터 눈이 온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진달래밭 대피소 통과 전까지 눈이 많이 오면 백록담까지는 못 갑니다. 등산객 발길이 빠르게 느껴진 것은 서둘러서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가서 빨리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여유 있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가서 되돌아온다면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수 없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는 마지막까지 아이젠 없이 버티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는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가야만 합니다. 비록 헤드랜턴 불빛이지만 눈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쑥밭 대피소까지 왔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왔을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살아오름 전망대입니다. 체력 때문에 살아오름은 패스. 올 봄에 별도로 차를 가져와서 2차 예약 시간인 10시쯤 예약해서 살아오름만 보고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진달래밭 대피소 1.2km 전에서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여기서 비상식량인 초콜릿 하나를 먹었습니다. 쩝쩝거립니다. 제가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진달래밭 대피소가 한산합니다. 시각은 한 7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컵라면도 팔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체 이런 거 안 판답니다. 10년 전 아들과 왔을 땐 매점에 줄 서서 컵라면을 사서 먹었었는데 2014년 말복에 약간 지난 다음에 와서 아들이 엄청 힘들어 했었습니다. 쓰레기통도 없답니다. 다행히 이 진달래밭 휴게소만 벗어나면 백록당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여기서 통제 안 됩니다. 비록 백록담은 못 봤지만 여기서 일출을 본 것이 저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해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한산하지만 9시 좀 넘어서면 엄청 붐빌 것입니다. 저도 천혜향 한 개 먹고 화장실 들린 후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한라산의 대피소를 지리산의 대피소 같이 생각하시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한라산의 대피소는 급한 볼일만 보고 잠깐 앉았다 가는 곳입니다. 세수도 못하고 볼일 보고 손도 씻을 세면대도 없습니다. 매점도 없고 모든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달래밭 대피소가 목표였던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당초 백록담을 목표로 새벽에 출발한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다시 되돌아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백록담까지의 2.3km가 정말로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치는 등산객들에게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내려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관음사 쪽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쪽이 1km 정도 짧습니다. 정상에서부터의 1km 정도 구간이 성판화 코스에서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한여름에 아들과 왔을 때 이곳에서 햇빛을 피할 수 없어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에 핀 눈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설경 중에도 해가 아주 가끔 얼굴을 내밀었었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의 설경을 한껏 눈에 담아갑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챙길 건 챙겨야죠. 이 부근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힘들지만 아름다운 눈꽃에 한눈을 팝니다. 마치 남태평양 맑은 바다의 산호초 같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분위기 좀 괜찮았습니다. 이리저리 주변 구경도 하고 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이때 시각이 8시 30분이니까 0.8km에 40분이 걸린 겁니다. 0.8km를 놔둔 시점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마치 화면 속 에베레스트 대원들이 마지막 봉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 같았습니다.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람은 유명합니다. 이 부근 10년 전 아들과 왔을 때 여름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겨울보다 한여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침 5시 1분 타자로 와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백록담은 못 볼 것 같습니다. 바람 엄청 붑니다. 관음사로 살아서 내려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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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에 성판악 주차장을 출발해서 오전 9시 10분경에 백록담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백록담 겨울 영상을 올려봅니다. 정상에서 1분도 채 머물지 못하고 관음사 방향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관음사 쪽 풍경은 또 성판악 쪽 풍경과 살짝 달랐습니다. 일단 맞바람의 뒤쪽에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어서 고도 표지석이 전부 파묻혀 있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용진각 현수고까지 계단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스키를 타야 되네. 바람의 영향은 성판악 쪽이 훨씬 심하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 보면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경사는 관음사 쪽이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길이는 1km 좀 짧지만 슬슬 관음사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백록담에서 삼각봉 대피소까지 내려가기 전에 있는 용진각 현수교입니다. 용진각 현수교 옆 샘터는 2022년 초까지 식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수질 검사 때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음용 불가 표지가 있습니다. 찬 바람을 얼굴에 세게 맞아서 그런지 콧물이 자꾸 나와서 훌쩍거리게 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열심히 하면서 새해 복 많이 삼각봉 받으세요.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삼각봉 대피소에도 통제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음사 쪽에서 올라온 등산객들이 삼각봉 대피소에 꽉 들어찼습니다.
이때 시각이 오전 10시 30분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이거 뭐야? 일회용 도시락도 반입이 금지랍니다. 삼각봉 대피소에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라면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 건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관음사 쪽에 나뭇가지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눈이 쌓여 있네요. 나뭇잎에. 어쨌든 아름다운 설경입니다. 여기는 표지석이 보이네요. 아, 서광이 비칩니다. 서광. 아, 지금부터 올라가는 사람은 백록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제가 기억하는 평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상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 아들하고 내려오다가 뻗었던 곳입니다. 아이고,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 (40여 년 전) 특전사 대원들 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소입니다. 좁은 길에 길은 미끄럽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바람의 얼굴로 맞아서 코는 훌쩍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설경은 죽여줬습니다. 반 이상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멋대로입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녹색 구간에 들어선 순간 아이젠을 풀었습니다. 아이젠을 푼 채 3km 정도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이 맛에 산행을 한다고. 오후 1시 15분쯤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총 8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뿌듯했습니다. 1,000원 내고 한라산 등정 인증서를 뽑았습니다. 한라산 등산하실 분들은 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티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라산 기념 시백을 제주도 온 지 3년 만에 드디어 백록담에 올라갔습니다. 10km를 8시간 15분 만에 즐거웠지만 등산 후 일주일간 넓적다리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